여러분들 3교시에서는 보안 솔루션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그 앞에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뛴 영역이 서버 인증. 인증은 여러분들이 패스워드 인증, 이거 이제 지식 기반 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신분증 이런 거 소유 기반 인증, 스마트 카드 있죠? 여러분들 기숙사 들어갈 때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소유 기반 인증. 생체 기반은 바이오 있죠? 지문이나 여러분들 그 얼굴 음성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그 외에도 많아요. 이제 그런 인증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ISO라는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그 보안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 표준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저희들 그 810페이지하고 811페이지. 810은 ITU에서 제안한 내용이고요. 811은 ISO에서 제안한 내용인데, 요거를 사실은 이제 보안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ITU에서는 보안 아키텍처라고 얘기하고, ISO에서는 보안 프레임워크. 그래서 이제 내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정의를 이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ISO에서 이제 27001 이제 요거가 이제 문서 번호인데요. 접근 통제에 대해서 부적절한 접근을 감지를 하고 그걸 어떻게 통제해라. 이런 그 어떤 매뉴얼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것들을 보안과 관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해가지고 그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그 시스템 안에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내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로그 분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그라는 말은 제가 아까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시스템의 사용자들이 그 접속하고 나가고, 와서 어떤 일을 좀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는 파일, 이제 로그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자가 수행한 어떠한 그 작업, 그 다음에 이제 부팅할 때 어떠한 메시지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커널에서 또 어떠한 메시지들이 주고받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기록을 해놔요. 그 다음에 그 서버에 FTP로 접속한 사람들, 몇 시에 어디에서 접속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접속해. 또 메일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어떤 메일을 주고받았고, 받았고, 보내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로그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시스템이 이제 어떠한 취약점에 노출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도 이제 다 그런 기능들이 좀 있고요. 그게 이제 814페이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좀 이제 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어쨌든 마지막 시간에 이제 내용들은 보안 솔루션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들 있죠? 취약점, 분석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남았는데, 그 다음에 좀 정리를 좀 이제 해볼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보안을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용자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진입 차단, 탐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이제 사용자들을 어떤 기로 이제 들어오는지.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는 기술하고 시스템을 저희들은 이제 보안 솔루션,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는 말이 해결책 이런데 그냥 보안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들이 다양하게 쓰이는데 방화벽이라는 이름도 파이어월, 그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인트루전 디텍션, 그다음에 인트루션 프리벤션, 그다음에 데이터 리퀴지 방지 시스템, 웹 파이어월, 그다음에 가상 사설 통신망 이용하는 거, 네트워크 액세스를 컨트롤하는 거. 요 정도로 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ESM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 솔루션 이름인데, 자꾸
기능들이 좀 다르죠. 이제 수행하는 기능들이 좀 다르니까 그거를 좀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방화벽이라고 하는 건 파이어가 불이죠, 불. 불을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막아주는 벽이에요. 실제적으로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안에서 그 어떤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의 그 정송되는 정보를 선별해 가지고 주로 이제 그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들어오는 걸 좀 이제 그 인증되게 엄밀하게 좀 체크를 합니다. 들어와서 우리 시스템이 문제가 되잖아요. 나가는 거는 뭐 이제 뭐 관여를 안 하고. 그래서 해킹에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의 정보 유출을 주로 막는 용도로 쓰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돼 있죠. 나가는 패킷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인증된 것만 이제 통과시키는 구조예요. 그래서 해커들이 노리는 패킷을 해커들이 어떤 의도 악의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을 불안하게 하려고 들어오는 패킷을 감지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파이어월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이란 말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침입 방지 시스템은 파이어월하고 요 탐지 시스템하고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방지를 위한 거죠. 탐지는 말 그대로 탐지를 위한 거고 디텍션. 그래서 그 컴퓨터 시스템의 그 정상적이지 않은 사용이라든지 뭐 잘못된 사용, 남용 실시간으로 좀 탐지를 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파이어월만 가지고는 이제 그 좀 어려운 부분을 IDS라는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해커들을 추적하고 유해 정보를 감시합니다. 주로 하는 일이 오용 탐지와 이상 탐지. 그 이제 내부적으로 입력해둔 공격 패턴이 있어요. 그걸 만족하면 요게 좀 미스유즈도 되는 거로구나 해서 막아버리는. 좀 미리 사전에 정해진 어떤 패킷의 사용 형태.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런 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감지, 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노말리라는 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이상한 정상이 아닌.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패킷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원을 많이 잡아놓는 패킷이나 비정상적인 어떤 행위가 감지가 돼요. 그런 경우 이제 사전에 이걸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파이어월은 보통 이제 그 들어오는 첫 번째 단에서 그 게이트웨이나 라우터나 뭐 스위치에다 놓고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에다가 놓는데 그 패킷이 라우터로 들어오기 전에 전 단계에서 파이어월의 위치에 라우터 뒤에다가도 또 갖다 놓고 통과할 때 그 다음에 방화벽 뒤에다가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방화벽으로는 좀 찾아내기 힘든 비정상적인 미스유즈나 어노말리를 디텍션하는 그런 거가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파이어월은 보통 이제 그 라우터나 이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침입 탐지 시스템은 별도로 이제 구성해서 하기도 합니다. 침입 방지 시스템은 요거는 뭐냐면 인트루션 프리벤션 시스템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방화벽하고 탐지 시스템을 같이 좀 해가지고 라우터 앞단이나 뒷단, 또 파이어월 뒷단에다가 뭐 이렇게 같이 넣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들어왔을 때의 그 탐지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 전부터 능동적으로 늘 그 방어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 랜덤하게 그 패킷을 이제 검사한 다음에 이게 좀 비정상적인 것 중에 하나다. 그죠? 방화벽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거 못 들어오게 해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침입 탐지 시스템하고 방화벽의 기능을 합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유출 방지 기능은 뭐냐면 내부 정보를 외부로 나가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부 안에 있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들이 많죠. 뭐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정보들, 학교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정보들이 나가면 큰일 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 개인의 계좌 정보, 비밀 정보 이런 것들이 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솔루션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걸 좀 차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회사 내 직원이 사용하는 PC와 네트워크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메일, 메신저, 웹하드, 프린터 등 이거를 탐지해가지고 통제하면서 외부로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막는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는 메일 보낼 때 그 어떤 제한적인 데이터 유출 방지 프로그램을 이제 구동을 하면서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웹 방화벽인데요. 방화벽의 기능을 이제 웹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아까 3교시 때 SQL 삽입 공격 크로스 XSS 있죠? 요거 삽입 공격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요런 거를 방어를 하는데 주로 이제 웹페이지와 관련된 시스템의 앞단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미리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스 공격 있죠? DDoS 공격. 대표적인 그런 공격들을 차단하려고 또 하고, 그 다음에 SQL 삽입 공격, 그 다음에 XSS 삽입 공격, 스크립팅, 자바스크립트나 PHP, AS, 데이터베이스 언어와 관련된 것들을 해킹하려고 시도하는 악의적인 사용의 패킷을 사전에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VPN은 보통 이제 뭐 대규모 이제 기관에서 자체적인 망을 써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제 인가되지 않은 사람은 못 쓰게 하고 VPN이라고 그러는데 VPN 요거 암호화가 된 이제 인터넷망이에요. 그래서 사설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상적인 사설망. 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자기만을 위한 프라이빗하게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가된 사람들이 마치 가상적으로 1인이 쓰는 것처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집에 있어도 가상망을 통하고 이제 일을 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가상 사설 통신망,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합니다. 원격 근무가 요즘 이제 또 많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메일 서버에 접속하거나 이해학사 정보에 접속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내가 회사에 있는 것처럼 문서 결제도 하고 업무 지시도 하고 다양한 회계 업무, 인사 관리 업무, 업무 지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망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된 정보 보호 기능이 이제 구현되어 있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제 보통 대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맥 레벨 있죠.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의 맥 어드레스를 IP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가지고 일관된 보안 기능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모든 내부 PC들이 맥 어드레스를 따로 갖고 있죠. IP 주소에 1대1로 매핑이 돼가지고 그 두 개 사를 암호화를 좀 해가지고 맥 주소가 유출되든 IP 주소가 유출되든 송수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된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안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있죠. 기본적인 파이어월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고, IDS, 파이어월과 IDS를 합쳐서 이제 IPS. 그다음에 관련된 데이터 내부에서 나가는 거 방지하는 거, 웹 시스템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가상통신망, 그다음에 NAC. 이거를 좀 정리해서 요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요 문제는 방화벽에 대한 설명이에요. 장황하게 좀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인터넷을 연결해줘.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해서 받아들일 건지 아닐 건지 수정해서 보낼 건지
하는 거죠. 그 내부에서 나가는 건 안 막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유출 방지 중요한 거인 경우 요거를 이제 솔루션을 이제 깔아야 되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려는 악의적인 패킷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파이어월을 보통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증된 패킷만 내부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보안 솔루션을 이제 파이어월이라고 한다. IDS나 IPS는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IDS는 탐지하는 거고 실시간으로 파이어월은 들어오는 걸 막는 거고 IPS는 방화벽하고 IDS를 합친 거예요. 오른쪽 보기에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죠. IDS와 IPS. 데이터 유출 방지는 내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맞는 얘기인데 네 번째 보면 그 방화벽에서 탐지 못하는 SQL 크로스 사이트 이건 웹 방화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은 맥 레이어 계층에서 IP 주소와 맥 주소를 일관되게 보안 처리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죠. 물리적 계층 위에 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레이어 계층에서 구동되는 그 보안 솔루션이에요. 그렇죠? 네트워크 접속과 관련된 거. 그래서 뭐 계층적으로도 보안 솔루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상용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보편하게 이제 팔고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설치하셔도 되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데는 많지가 않아요. 이제 중요한 그 서버들은 뭐 국민은행에서 보안 솔루션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안 솔루션을 이제 개발한 업체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IDS를 갖다가 쭉 모니터링하고 늘 모니터링 해야 되죠. 은행에서는. 외주를 줘서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책임지고 파이어월하고 IPS하고 데이터 유출 방지. 이제 그 은행 같은 경우는 데이터 유출 방지가 핵심적인 거죠. 웹방화벽 같은 것도 다 있고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뭐 그 국민은행 관리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VPN도 다 있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가입자들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해커들이 노리고 있는 게 은행이나 뭐 방송국,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 이제 요런 것들을 많이 타겟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를 위한 비즈니스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원래 이제 1과목, 2과목은 컴퓨터 구조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4과목, 5과목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간에 지금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우고 있고, 아마 두 학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3과목은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출발을 했어요. 학기 초에. 근데 지금 컴퓨터 구조를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두 개를 동시에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과목, 2과목은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다른 과목에 제가 오픈을 이제 해 드려서 할 테니까 기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을 좀 해주시고, 물론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그러한 수업으로 동일하게 하고, 실습에서 실기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실기 과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비슷하게 필기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또 많이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2학기 때 필기와 실기를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간에 4과목과 5과목을 이제 학습을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진도상
한두 개 섹션은 좀 이제 설명을 안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간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좀 보면서 학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요 책이 정리가 잘 돼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들어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걸로 좀 충분히 학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내년 3월 달에, 2월 달에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올해 안에 그 이제 다양한 필기의 어떤 기출 문제들이 또 이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또 찾아서 또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또 보는 것도 중요하죠. 유형을 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1과목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좀 서로 다 뭐 연관이 돼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설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걸로 이제 1, 2, 3과목이 이루어져 있고, 소프트웨어 설계에서는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했지만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안에서 그 행하는 이제 일들을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설계 단계에서는 화면 설계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고, 응용 프로그램 설계, 그다음에 상호 인터페이스 설계, 뭐 이번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발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활용하는 건 4과목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위에 단계에서의 디자인과 관련돼서 데이터 입출력을 어떻게 할 거냐, 통합적으로 또 어떻게 구현할 거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제품을 어떻게 패키징을 해서 그 구현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는 또 어떻게 하고 관리를 할 거냐,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고, 구체적으로 설계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뭐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앞으로 2학기 때 예제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이 책을 대부분 다 이제 구입을 하셨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미리 공부할 수 있으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 보고 필기 시험을 합격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반복해서 좀 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메모를 좀 하고, 외울 거는 좀 이제 적어서 이제 버스나 뭐 지하철역에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외워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과목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돼서 요거는 이제 실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그 다음에 SQL 코딩, 뭐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 다음에 뭐 그 DBMS와 관련된 데이터 전환 방법, 그래서 주로 이제 SQL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논리적인 거, 물리적인 거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는 일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시면서 이 책을 같이 좀 이제 문제를 풀면 이해하는데 좀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좀 해주시고, 그 2학기 때도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 계속 그 교재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2학기 때도 이거를 반드시 가져오셔서 학습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교시 수업에서 뵙겠습니다.